자, 이런 식으로 상승 채널이 있는데 상승 채널을 상방 돌파했죠. 가속 상승 추세에 접어들었다. 숏을 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가속 상승 구간에 접어들었고 이제부터 급속도로 상승을 할 건데 여기에서 숏을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베이지컬리입니다. 이번에 배울 내용은 채널에 관한 내용입니다. 채널 분석, 상승 채널, 하락 채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거를 어떻게 작도를 하고 어떻게 써먹을 수 있고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화면을 봤을 때 이 구간이 어떤 추세 같나요? 상승 추세죠. 상승 추세. 완만한 상승 추세를 타고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던 구간입니다. 근데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승 추세선을 한번 작도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작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자, 보시면은 뭔가 상승 추세인데 뭔가 조금 일정한 틀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일정하게 상승을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이제 작도를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추세선보다 조금 더 한 단계 고급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채널에 대한 작도를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트레이딩뷰의 좌측 패널을 보시면 패러렐 채널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 도구를 이용해서 마그넷 모드를 켜고 그대로 추세선 작도를 하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마지막 한 점을 찍어줘야 됩니다. 의미 있는 구간을 하나 찍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상승 채널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선을 기반으로 작도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고점을 찍은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차트가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 있을 때 이 채널을 작도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보시면은 상승 채널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 채널의 상단부에 왔을 때 저항 역할을 했습니다. 이 채널 상단부가. 그쵸? 이 구간은 이제 추세선 저항이 있는 구간도 아니고 가로줄 저항이 딱히 있는 구간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채널의 상단부에서 저항을 받고 하락을 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여기 채널 하단부는 추세선으로 우리가 작도를 한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상단부는 추세선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저항을 보여줬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보면은 여기에 또 다시 최상단 저항을 받고 살짝 내려간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채널의 이 중간 부분을 보시면 점선이 나타나 있죠. 이거를 채널 미들선이라고 합니다. 미들선의 상단에서는 매수세가 더 세다고 할 수 있고 미들선의 하단부는 매도세가 센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채널 자체가 상승 채널이지만 이 채널 내부에서도 미들선을 통해서 여기는 매도세가 좀 더 강한 영역, 여기는 매수세가 좀 더 강한 영역이라는 거를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그 이후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정말 중요한데 그 이후에 여기에 돌파를 했죠. 상승 채널을 상방 돌파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상승 채널이기 때문에 가만히만 있어도 상승을 하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상방 돌파했다. 이거 뭐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상승 채널을 상방 돌파하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상승 채널을 이렇게 상방 돌파하게 되면 가속 상승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채널 자체가 상승 채널이었는데 이것마저 돌파할 정도의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면 그거는 이제 가속 상승의 시작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은 지금까지보다 더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게 제 마우스 커서를 보세요. 제 마우스 커서 여기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 밑에 보시면 로그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이걸 누르면 로그, 선형 이렇게 바뀝니다. 차트가 로그 차트냐 선형 차트냐에 따라 이렇게 모양새가 조금 달라지는데 이 채널 같은 경우에는 로그 차트의 상승 채널입니다. 선형 차트보다 로그 차트에서 더 정확하게 작용을 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가서 돌파 이후에 가속 구간에 접어들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시 상승 추세를 계속 지속을 하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채널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미리 작동해 놓은 건데 안 맞는 것 같죠? 하지만 이 로그를 끄게 되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맞았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선형 차트의 상승 채널이었던 거죠.
밑에 이거는 로그 차트의 상승 채널이었고, 이 분홍색 채널은 선형 차트에서 딱딱 맞아 들어가는 채널입니다. 자, 그래서 선형 차트에서 또 다시 상승 채널을 형성하면서 상승 추세를 일정하게 지속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작도를 어떻게 한 거냐면은, 자, 기본적으로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선을 이렇게 작도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고점을 찍으면 이런 상승 채널을 작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상단부에서 저항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단부에 왔을 때는 지지 작용을 정확하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여기에서 또 돌파를 했죠. 또 돌파했습니다. 돌파하면 뭐다? 가속 상승 구간에 접어들었다. 그쵸?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가속 상승 구간에 접어들면서 여기에서 채널 리테스트를 한 다음에 엄청나게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이 구간도 뭔가 좀 일정한 틀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도 채널을 작도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가속 상승 채널에 대해서 작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속 상승 채널마저 돌파를 했습니다. 그쵸? 돌파하면서 가속 구간에 접어들었고, 그 이후에 다시 채널 안으로 되돌아왔지만 이런 하단부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또 상승을 했다. 그리고 상승하면서 또 채널을 돌파하고 또다시 가속 구간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급속도로 올렸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봉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게 2020년도 비트코인 대상승장에서 보여준 움직임입니다. 이 밑에서 완만한 상승 채널이 있었고, 이거를 돌파하면서 가속 구간에 접어들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다시 여기 채널보다 조금 더 가파른 채널을 형성을 하고, 이것마저 돌파하면서 가속 상승 채널을 형성을 하는데, 그것마저도 돌파하면서 초가속 구간에 진입을 했던 거죠. 그래서 며칠 만에 비트코인이 수십 % 이상 상승을 했던 그런 시점입니다. 자, 이 차트는 솔라나 과거 차트고요. 2020년도 말부터 2021년도 초에 상승 채널입니다. 솔라나가 이제 이름을 알리기 전에, 대상승하기 전에 형성을 했던 완만한 상승 채널인데, 자, 이 상승 채널을 돌파를 했죠. 돌파하면은 가속 상승 구간 진입이다. 그 뒤로 솔라나는 5달러, 여기가 5달러입니다. 5달러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250달러를 넘겼습니다. 260달러 그 정도까지 갔죠. 5달러에서. 그래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가속 구간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이런 자리에서 솔라나 많이 올랐네? 한번 숏 잡아볼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가속 상승 구간인데 이런 구간에서 이제 숏을 잡는다는 거죠. 채널 작도를 안 했으면은 딱 봤을 때 꽤 많이 올랐잖아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매도 포지션을 잡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매도 포지션을 잡으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상승 채널만 작도가 가능한가? 아니죠. 자, 에이다 차트입니다. 에이다 차트인데 여기를 보시면 일정하게 하락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이제 하락 채널을 작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락 채널 작도를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상황은 일정한 틀을 따라서 추세가 지속될 때 우리가 채널 작도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채널 작도를 해봤는데, 자, 우리가 채널 작도를 이 시점에서 이미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냐면, 자, 이런 식으로 하단부에 닿으면 지지하고, 하단부 닿으니까 지지하고. 자, 근데 여기에서 딱 눈에 띄는 부분이, 이때는 이제 채널의 상단부에서 놀았고, 이때 채널 자체가 존재했던 시점은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에서 채널 작도가 됐으니까.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제 미들선 아래에서 놀았고, 여기는 미들선 위에서 놀았고, 그리고 지금 또 미들선 아래에서 놀고 있죠. 매도 우위에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매도 우위. 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시점에서 채널을 이탈했어요. 이렇게 좋은 반응을 보여줬던 채널에 대해서 확정 이탈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채널의 하단부는 저항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항 역할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락 채널을 하반 이탈했기 때문에 가속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죠. 안 그래도 내려가는 추세였는데 더 급속도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채널 하단부에 닿았습니다. 그러면 뭐다? 저항 역할을 한다. 지지 구간이었던 것이 이탈되면은 그 다음에는 저항으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저항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이 시점에서 에이다가 추가적인 하락을 하지 않고 다시 채널 안쪽으로 되돌아왔어요. 이때는 저항받고 하락했지만 다시 채널 안쪽으로 되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속 하락 추세는 끝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다시 채널 안에 들어왔으니까 더 이상 가속 하락 구간인 게 아닌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왔을 때 그러면 하나 더 궁금합니다. 채널 속에서 또 다른 채널이 형성될 수 있는지.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것도. 자, 비트코인 차트고요. 비트코인 일봉입니다. 비트코인이 이런 하락 채널을 따라서 하락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정확하게 채널 하단부의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보면은 하락 채널의 내부에서 상승 채널을 형성했다는 거죠. 분명히 이런 분홍색 하락 채널 속에 있는데 그 속에서 상승 채널을 타고 한동안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다른 종류의 채널이 공존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채널 작동하는 방법, 그리고 가속 구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채널 공존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미들선을 통해서 채널 내부에서 매도 우위에 있는지 매수 우위에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한 가지 홍보를 하자면, 지금 제가 말한 내용은 제가 판매하고 있는 전자책에도 상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판매하고 있는 전자책인데 추세선에 관해서 다룬 전자책입니다. 보시면 목차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영상에서 말을 했던 거는 중급 목차의 8번 항목,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이 영상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다른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고압 추세선, 추세선 범위에 따른 기대치, 추세선의 유효 기간, 추세선의 3점, 이런 것들도 있고, 심화 파트에 보시면 괴리 추세선, 편차 추세선, 가속 추세선, 관통형 추세선, 이런 식으로 제가 개발해낸 기법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술한 책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구매를 하셔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은 내용을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뷰도 상당히 좋은 편이죠. 4.9점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